어른이 되기 싫은 거지. 어른이 되기 싫은 거를 미루는 거죠. 근데 이게 늦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 거리는 더 좁아진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합니까? 이쪽에서의 스타트가 늦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삶을 준비 안 했지만 이제는 뭐 해야 돼? 이 삶을 준비해야 돼. 이 삶을 어떻게 가야 돼? 이기의 삶을 살아야, 배움 이기를 살아야 된다고. 직장을 갖는 거, 직업. 처음에 배우고요. 뭐 이걸 뭐라 그래요? 근로자라고. 사업가나 투자자가 되는 거죠. 고용주가 돼야 돼요. 고용주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안 가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이 있단 말이야. 맨날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이클을 생각해봤냐 이거지. 안 생각해봤다. 자, 예전 사람들은 잘 살았어요. 잘 살았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 근데 지금은 모른다고. 왜 그러냐면은 복잡해졌잖아요. 또 끝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뭐 해요? 태어나죠. 태어나서 뭐 합니까? 일단은 교육을, 배움이 있죠. 그리고 배우고 나면 뭐 해요? 이제? 취업을 하죠. 이게 취업. 취업을 하고, 취업 이후에 뭐 했습니까? 열심히 하다가 정년을 맞이하죠. 정년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퇴 후 이렇게 살다가 죽음이 온다. 이게 우리가 개념상으로 알고 있는 생애 주기라고. 근데 이 생애 주기는 누구의 생애 주기냐? 옛날이라고. 부모님의 생애 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여기 초등, 중, 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죠. 대학교를 가든지 취업을 하든지 어쨌든 다시 오면 취업의 전선에 들어왔고 이 취업한 다음에 여기를 뭘로 보내요? 직장인으로 보내다가 은퇴라는 걸 하죠. 예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간이 보통 취업을 20세에서 25세 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나오면 바로 취업하면은 20세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대학교 나와서 하면은 25세 정도가 됐죠. 물론 군대까지 합치면은 플러스 1에서 2가 되겠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정년은 언제 했어요? 정년은 보통 55에서 55 정도 했나? 55에서 60 정도로 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은퇴하고 나면 한 5년 정도 살았습니다. 5년. 그리고 나면은 65세가 되면은 대부분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정년이 보장이 안 돼요. 정년 보장이 안 되는 게 옵니다. 이게 언제 오는 거예요? IMF가 오는 거지. IMF가 오면서 뭐가 안 돼요? 정년이 사라집니다. 이 정년이 줄어드는 일이 생겼어. 자, 그 다음에 IMF가 지나가니까 일단 이 문화를 남기고 또 뭐가 생깁니까? 갑자기 안 주고. 의료의 발달이 일어납니다. 의료가 발달하니까 어떻게 돼? 백세 시대. 이 죽음이 늘어나죠. 언제로 늘어나요? 이게? 백세 시대. 100세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내가 볼 때는 한 80년 정도 사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거로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정신 나가서 사는 것까지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사는 것까지 치면은 이거 너무 그렇고 일단 이제 밥 먹고 사는 걸로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늘어났죠. 정년은 어디까지 줄었습니까? 정년은 50, 40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고요. 얘는 70, 80, 이제 90, 100까지도 가겠죠. 네. 그러면서 또 뭐는 안 됩니까? 이 취업은 또 안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언제까지 갑니까, 지금? 35. 30에서 35까지 왔나? 자, 그러면 봐봐요. 얘랑 너무 가까워진 거야.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나는 이거를 일을 5년만 하면 되는 거네. 예? 일을 5년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5년만 하고 몇 년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삶의 난이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여기가 25세에서 60세까지 가면은 뭐 적어도 30에서 35년을 벌어서 몇 년 살았습니까? 쌈박하게 5에서 10년 살고 끝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이게? 자, 5년에서 지금 뭐 40세, 좀 그렇죠. 그럼 이거 대충 칩시다. 한 30에서 45세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좀 평균적으로 잡아서. 너무 극단적이면 5년밖에 일 안 하니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45년부터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80세를 살아야 돼. 자, 뭐는 똑같아졌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배움은 똑같아요. 배움은 똑같은데 뭘 안 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공포라, 공포. 뭐가 되기 싫은 거야? 어른이 되기 싫은 거지. 어른이 되기 싫은 거를 미루는 거죠. 왜 미룰까요? 안 보이거든. 이거 살아낼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늦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 거리는 더 좁아진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합니까? 이쪽에서의 스타트가 늦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도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삶을 또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된다. 옛날에는 이 삶을 준비 안 했지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움도 일기가 있는 거고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이 삶을 어떻게 가야 돼? 이기의 삶을 배움 2기를 살아야 된다고, 배움. 그러면은 배움 1기 때 배운 것으로는 뭘 합니까? 취업. 직장을 갖는 거, 직업. 그리고 이 직업에서 배운 이걸 가지고 이게 곧 뭐가 돼요? 사업이 되는 거지. 투자가 되는 거. 물론 직업으로 가도 돼요. 그걸 뭐라 그래? 프리랜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정리가 다시 되냐면은 처음에 배우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노동인. 근로자라고 합시다. 근로자로 살다가 이제 뭘 해야 돼요? 사업가나 투자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뭘 해줘야 돼요? 얘는 고용주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직장인으로 살다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고용주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배운 다음에 이 길을 안 가려고 하죠. 왜 안 가려고 그래요?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잘릴 거. 어차피 잘릴 거. 그 다음에 남의 돈 벌어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닌 거를 알게 됐어. 그런데 여기서 뭘 해야 된다고요? 직업이라는 게 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직업은 두 가지를 줍니다. 돈. 하나는 돈. 그 다음에 경력을 주는 거야. 그래서 돈을 가지고 뭐 해요? 투자를 하는 거고 경력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나는 사업가가 빨리 되고 싶은데요?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지. 뭐가 있어야 돼? 아버지가 재벌이. 그치. 아버지가 재벌이거나 또 아버지가 사장님이어야 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돈이랑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력이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거야? 투자자도 안 되고 사업가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언제 만들어야 되냐? 요때 만들어야 된다고, 요때. 그 예전에는 뭐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모아서 요거 살고 남은 돈만 갖고 살다가 죽으면 됐는데 지금은 뭘 해야 돼요? 요 기간 동안에 요거 살 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인생이 그냥 공포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면은 안 어렵다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리스크는
여기서 삶의 리스크가 보이는 거야. 여기에서 리스크는 뭐예요? 부모님의 리스크는 이걸 받아들이면 끝나요. 내가 어떤 직업이든 갖고 끝까지 가면 돼요. 잘 벌든 못 벌든. 그런데 지금의 리스크는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는 못 살잖아요. 다음이 없었다는 거지. 이거에 대한 정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뭐만 있어요? 이 공포가 뭐야? 리스크지. 공포란 건 뭐야? 변수가 많다고. 미지수라고. 이 삶 자체가 다 뭐가 되니까. 미지수가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거 우리가 뭘 해야 돼? 미지수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리스크 관리. 미지수가 결국에 뭐야? 방정식이잖아. 그럼 뭘 해야 돼? 방정식에 해를 구해야지. 그래서 구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살아? 똑같아요. 태어나서. 어쨌든 간에 저기 있잖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졸업하고 취업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 캐짐이 있어. 뭐 군대는 뭐 이게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거니까 군대는 뭐 하라고? 빨리 갔다 오라. 빨리 해결해라.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생기는 캐즘이 있고 또 취업하고 또 열심히 살면 뭘로 산다고요? 직장인으로 살죠. 근로자. 근로자의 삶을 살 건데 이 근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 끝나고 나면은 제2의 삶이라. 지금 이 제2의 삶이 뭐가 돼 있어요? 미지수가 돼 있다. 이걸 못 푸니까 뭐도 못하는 거야. 이것도 못 들어가. 자, 여기서 이걸 들어가는 순간 뭐가 맞닥뜨려? 이 미지수가 나오는 거지. 자, 여기 있으면 이 미지수는 해결이 돼요. 미지수가 아니라 변수죠. 변수라고. 아직은 우리들에겐 변수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직장인은 미지수는 아니고 변수란 말이야. 어느 직장을 가야 되냐지 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고민하지 않는다고. 내가 중소기업을 가냐 대기업을 가냐 이런 거가 변수일 뿐이지 내가 취업을 못하겠구나는 변수가 아니라고. 지금 뭐가 있어요? 인력난도 직업난도 구인난이라 구인난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지? 구직난 다 난이야. 왜 그래? 이게 뭘 할지 모르는 것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 변수를 왜 고려를 하고 있냐면은 이 제2의 삶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직장이 무엇인가, 그 삶이 무엇인가를 자꾸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기업 가고 공무원 하려고 하고 그렇지. 문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해답을 지금 찾은 게 뭐냐면은 대기업 공무원 대기업 전문직이죠. 근데 물어봅시다. 공무원 대기업 전문직은 전체 그룹의 몇 프로예요? 10%도 안 되겠지, 사실. 그러면은 이 나머지 90%에게는 뭐가 없어? 이 나머지 90%에게는 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가보면 알겠지만 또 답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서 그렇지. 답은 아니라고. 90%가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지. 여기 있는 이 졸업을 앞둔 나는. 그게 지금 누구의 문제예요? MZ들의 문제라고. 뭐 하고 싶은 거야? 답을 찾을 때까지 여기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라니까. 들어가봤자 답이 없으니까. 들어갔을 때 답이 없으면 이렇게 내 생각만으로도 살고 있는데 답이 없는데 남의 삶을 살아주면서 답이 있을까라는 막연한 공포가 있는 거지. 여기 들어갈 때 뭐가 생겨요? 리스크가 생겨. 뭔 리스크가 생겨? 이것을 상상할 수 없는 리스크가 생기는 거야. 예전에는 30에서 60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30에서 뭔지 모르지만 뭔지 모르는 거에서 7, 80까지 가야 돼. 70에서 80까지 뭘 해야 된다고요? 근로를 해야 돼. 근데 이 근로라고 하니까 짜증나지.
그럼 이거를 사업으로 바꾸면 어때요? 오대나지. 조금 뽀대나죠. 이걸 투자라고 바꾸면 어떻게 돼요? 셋 중에 하나라고.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뭐가 돼야 돼? 포트폴리오가 돼. 이게 뭐로? 이거 세 가지가 다 일. 무슨 일? 돈 버는 일. 로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소득에는 무슨 소득이 생기는 거야?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이 생기는 거야. 투자소득을 자산소득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 직장인의 삶에서 뭘 해야 돼? 요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차피 근로자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고요? 이 근로자에서 돈 급여와 그 다음에 경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뭘로 만들고 사업 자금이나 투자 자금으로 만들고 경력을 뭐로 만들어? 지식을 만들거나 사업 아이템을 만드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갔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쥐꼬리만한 급여로, 쥐꼬리만한 경력으로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뭐야? 내 생애에서 빠져 있는 게 뭘까요? 여기서 결혼. 아이씨, 내 삶도 책임지기 힘든데 이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가 문제냐? 혼자 사니까 답이 없는 거야. 이거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누굴 만나야 돼? 배우자를 만나서 이 삶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졸업까지는 졸업까지는 혼자 아빠가 다. 살게 해줬지. 혼자 안 살았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편하지. 그치. 졸업까지는 이제 누구의 가정에서 삽니까? 부모의 부모 가정에서 사는 거. 부모의 가정. 가정의 구성원으로 사는 건데. 졸업 이후에 이 캐즘도 건너야 되지만 이 캐즘을 건너고 나면은 누구의 캐즘도 건너야 돼? 가정의 캐즘도 건너야 된다. 이 가정의 캐즘을 건너는 게 뭐예요? 독립. 결혼이라고. 독립하고 결혼해야 돼. 자, 이 가정에게 식민지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의 세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부모로부터 완전 떨어지는 독립이 중요한 거야. 자, 이때 뭐 해야 돼? 첫 번째. 자, 결혼을 합시다. 결혼하고 나면 반드시 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생깁니다. 결혼했는데 자녀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슈. 이 삶은 가정을 못 이룬 삶은 뭐 하는 삶이에요? 그냥 홀로 살면 됩니다. 자, 홀로 사는 데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어떻게 삽니까요? 근데 이 삶이 왜 힘든지 아세요? 결혼을 해서 가려니까 힘든 거지. 혼자 가려면 어떻게 가면 돼? 혼자서 그냥 나 먹을 만큼만 벌어서 내가 견디면 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그 생활 안에서 생활만 하면은 견뎌지는 거거든. 근데 뭐가 두려워서 여기까지 안 갔습니까? 왜 결혼을 안 했습니까? 이 가정을 이루어서 뭘 하니까? 자녀가 생길까봐 무서운 거지. 자, 남녀 간에 사랑하면 사랑의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녀가 생긴다. 기준은 첫 번째 자녀를 기준으로 봐야 돼. 자, 첫 번째 자녀가 생기기 전까지 뭐 해야 됩니까? 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누가 결혼해? 남녀가 결혼하죠. 자, 예전에는 남자가 결혼을 해서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뭐 했어요? 집안일을 했어. 자, 이 둘이 가정을 이뤘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집안일이야. 이걸 원래 누가 해줬어요? 아내. 이전에는 엄마 아빠가 해줬지. 부모가 해줬잖아. 그런데 이 이후엔 누가 해야 돼? 이 둘이 해야 돼. 우리가 해야지.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여자가 했다고. 왜? 여자가 돈을 안 벌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맞벌이를 하죠. 왜 맞벌이가 가능해집니까? 이 집안일을 누가 해주니까? 집안일 중에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아니, 안 해봐서 그래. 밥? 안 해봐서 그래. 빨래 설거지. 그러니까 빨래야. 빨래. 세탁기가 해서? 이 빨래는 직접 해보라니까. 아니, 세탁기가 해야죠. 이 세탁기가 나오기 전에 이 빨래는 누군가는 해야 됐어요. 이걸 누가 해? 이쪽에 전담을 하게 됐었단 말이야.
근데 세탁기가 나오고 누구의 시간이 확 줄었냐면은 이 빨래하는 시간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집안일은 누가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집안일은 누가 합니까? 세탁기. 기계가. 음. 청소 누가 합니까? 예. 기계가 하죠. 설거지 누가 합니까? 기계가 한다고. 다 뭐가 하고 있어요? 이걸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집안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남녀가 다 뭐 해야 돼요?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이. 그래서 이 둘이 뭐 합니까? 처음에 결혼해서 나 혼자 벌 때보다 어떻게 돼? 둘이 벌잖아요. 그랬을 때 뭐 해야 되냐면은 둘 중에 높은 소득을 이렇게 가야 돼. 높은 소득을 모두 다 뭐 해야 돼요? 저축해야 돼. 그리고 낮은 사람의 소득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언제까지 이 생활이 이어지냐? 자녀를 낳고. 자녀 낳았으니까 쉬면 안 돼. 자녀는 누가 키워줘? 자, 집안일은 기계가 해결했어. 기계가 해결했네. 자, 이 자녀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양육이 있고 보육. 보육이 있어요. 옛날에 보육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다 누가 맡아서 했어요? 엄마가. 엄마가 양육과 보육을 같이 했다고. 근데 지금 양육과 보육의 차이가 뭐라고? 양육은 뭘 줘야 돼? 사랑을 주는 거야.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받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보육은 뭐 하는 거예요? 인간 만드는 거라고. 인간으로서 먹고 싸고 걸어다니고 사람같이 행동하고 규칙을 배우고 이건 다 어디서 일어나야 돼? 보육에서 일어나야 돼. 이 보육을 누가 해주고 있어 지금? 그이지. 이게 이제 나라가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애를 안 낳아? 이걸 다 내가 하려고 그래. 이미 안 해도 되게끔 돼 있는데 이걸 하려고 하죠.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없지. 아니지. 자, 이거 누가 해준다고요? 기계가. 이거 누가 해줘요? 나라가. 그러니까 얼마나? 개꿀. 개꿀이 되는 거야. 사람이 게으름이 주부가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만두려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언제 그만둬야 돼? 이 보육이 끝나고 어느 시기로 들어갔을 때냐면은 교육의 시기로 들어갔을 때는 누가 뭘 해줘야 되냐면은 부모로서 상담이 들어가요. 자녀한테요? 무슨 상담이 들어갑니까? 인생의 상담이 들어가요. 자, 이때까지 보육할 때는 애들끼리 할 수 있는 게 기껏 해봐야 물고 뜯고야. 근데 이때부터는 뭐가 들어가요? 생각. 왕따가 들어가요. 여기서 들어가는 왕따 수준은 엄마들의 왕따 수준이에요. 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엄마들 일하면 이런 거 왕따 시킬 시간도 없어. 자, 그런데 이 교육이 되면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선생님 상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와 인생 상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쪽을 맡아서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와. 그게 언제냐? 내가 볼 때는 이게 고1. 초등학교 뭐 1, 2학년, 빠르면 1, 2학년, 늦으면은 4에서 6학년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돌봄 같은 게 있더라고. 근데 이때는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고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누군가는 그만둬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까지 뭐 해야 되냐 이거지. 벌어야 돼. 벌어서 뭐 하라고? 시드머니 뭐? 이걸 안 하고 뭐 합니까? 이때부터 자녀에게 투자하겠다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태어나자마자 무슨 유모차는 제일 좋은 거 사야 되고 어린이집이 아니라 무슨 영어 유치원 다녀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을 다 여기다 써버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데까지 보통 얼마 걸려요? 2에서 3년 정도 걸려요. 신혼의 기간이 있어요. 2에서 3년 정도. 뭐 사고를 치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아이가 커가지고 요 정도 가면은 7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인생에 있어서 이 10년 동안 한 사람의 소득을 뭘로 저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 많겠죠. 그렇죠. 적어도 평균 3천에서 4천 정도 된단 말이죠. 더 올라가겠지. 네. 10년 차 되면은 이제 경력까지 올라가니까. 그래도 있겠네. 그러면은 그냥 4천이라고 치고 10년을 모으면 4억이 됩니다. 집을 사도 되고
뭐를 사도 되고, 뭐가 돼요? 투자금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나면은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이때부터 이렇게 모아놨던 돈들이 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이때부터 투자로 들어가야 되지. 이건 이론상이에요. 4억이 모이는 거는 아니야. 더 적게 모일 수도 있고 더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것에 대한 디테일은 뭐 다음에 한번 더 다뤄봅시다. 근데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인생의 라이프 주기니까 그 주기 중에 하나를 가는 거야. 자, 4억이 모였으면 이 4억 가지고 이제 집안에 세 가지의 호라이즌이 생긴다. 하나는 뭐예요? 집. 캐시카우. 이건 뭐냐면은 근로해서 받는 급여라고. 계속적으로 현금이 들어와야 돼, 이 집에는. 그러면 그거에 이렇게 캐시카우가 있는 게 뭐라고요? 씨앗을 먹지 않게 하는 현금의 흐름이라고. 그 다음에 이게 탄탄하게 받쳐줄 때 뭐 해줘야 돼요? 쥐는 한 사람이 뭐만 하지 말고 집안일만 하지. 교육에만 상담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담은 뭐 하는 거예요? 가정을 운영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가정의 구성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또 뭘 해줘야 돼요? 자산을 증식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때 뭐 해야 됩니까?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투자가 돼서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부터 뭐 해줘야 돼? 남아있는 사람이 사업을 구상까지 가야 됩니다. 뭐가 계속 되는 동안 이 캐시카우가 버텨주는 동안에 이러한 설계를 해놓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설계를 해놓지 않으면은 이게 무너졌을 때 이거와 이게 없다고요. 네. 근데 사람들은 뭐 생각해요? 이거를 때려치고 이거를 하려고 그래. 이거를 때려치고 이걸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안 서는 거야? 탄탄한 사업이 되지 않는 거야. 내려치고 집안일을 하려고. 이거를 때려치고 집안일을 하는 걸 뭐라 그랬어? 이걸 때려치고 집안일을 하면은 집안일은 누가 합니까? 이게 버튼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개꿀. 그래서 이게 집안일이 뭐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개꿀이 되고 있고 이 개꿀이 되게 하는 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뭐 합니까? 이것만 받쳐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이 집안일이라는 게 생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다고. 연봉이 1억짜리가 집안일 하는 거나 연봉 1,000만 원짜리가 집안일 하는 거나 둘 다 뭐예요? 생산성은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 차이 납니까? 연봉 1억 받던 사람이 집안일만 하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딴짓도 한다고. 그래서 달라지는 거지. 둘 다 집안일을 하면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뭐가 죽으니까. 생산성은 어디서 납니까? 집안일의 생산성은 좋은 기계. 왜 TV가 점점 의미가 없어져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뭐 합니까? 밖에 돌아다니면서 인제 일을 하는 거지. 다 개인 TV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라.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뭐가 짧아져요? 대기에서 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시간이.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급여를 만들고 경력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내가 35살에 취업하면 25살, 30살보다 더 많은 걸 할 것 같습니까? 어차피 사회에서는 초년생인데. 그러면은 나중에 누구부터 잘려요? 나이만. 제일 먼저 잘리는 사람 누구야?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늦게 출발할수록 어떻게 돼? 이 시간은 정해져 있다고. 변수긴 하지만 미지수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거의 상수죠. 우리가 24살, 26살, 28살 정도면은 다 졸업을 한다고요. 네. 그러면 뭐 해야 돼? 취업하는 게 상수예요. 근데 이 상수를 뭐로 만들어? 변수로 만들지. 내가 언제 취업할지 모르는 변수로 만들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변수를 갖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 미지수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 내 인생은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빨리 자기 객관을 해서 내가 어느 위치인지 보고 사회 초년생에서 차이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그거 나는 게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엔 뭐예요? 내가 평생 벌어갈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벌이를 언제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뭐 해야 돼요? 그지 같은 회사는 옮겨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해야 돼? 돈도 쌓고 경력도 쌓아가면서 나의 영역을 늘려야 됩니다. 다음에 한번 또 직업에 관한 이야기 하겠지만 오늘은 라이프에 관한 얘기했고 될 수 있으면 뭐 하라고?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별로 차이 안 나요. 얼마든지 뒤로 가면 역전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커 보이는 거죠. 500만 원, 1000만 원이. 연봉 500만 원, 1000만 원이 신입사원에서 얼마나 커? 3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되는 거 3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 4천만 원이 얼마나 커. 근데 뒤로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뭘 만들라? 내 소득 구간을 빨리 만들어서 저축을 해라. 그리고 뭐 해라? 빨리 결혼해라. 결혼해서 뭘 만들어라? 나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라. 어떻게 만듭니까?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는 어떤 사람 얻어야 됩니까? 같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얻으라고. 뭐 하는 사람 얻지 말고, 개꿀 빠는 사람 얻지 말고, 세계관이 같은 세계관이 같은 사람을 얻어서 내가 돈을 벌든 남이 돈을 벌든 누가 버는 게 뭐가 중요해?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벌면 돼요. 그래서 덜 버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찾으라는 거야. 뭐 하면서? 개꿀빨. 개꿀 빨면서 아니고 이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가야 됩니다. 자녀를 못 키우면 뭐 해야 돼요? 둘이 연락에 자녀 나올 때까지 계속 모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성들은 특히 가임 기간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자녀를 낳는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 안에 뭘 해야 돼? 한 건 다 하셔야 된다. 인생의 풍성함은 자녀를 키우면서 생깁니다. 자녀가 내 삶을 갉아먹는 거지만 나도 누군가의 자녀였단 말이야. 그럼 이 사회에 갚아야죠. 그 힘이 나를 살게 만든다. 그리고 이 가정이 돌아가는 힘이 이 급여도 높일 것이고 경력도 높일 것이고 사회도 변화시킬 것이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